MBC 스트레이트의 동상 기자입니다. 이제 결국 앞에서 이제 이상한 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포스코는 바보인가? 아니면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런 투자를 했는가를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제를 해온 것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일단의 규명입니다. 이제 물론 이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포스코가 청와대에 어떻게 장악되어 있었고 종속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일단락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최순실의 국정원 사태가 터지면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과 안종범 수석의 전화기가 이제 검찰의 손에 들어가면서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 보이는 자료들이니까요.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포스코가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었는지, 과연 청와대가 아니라 그 위에 상단의 최순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사인들에 종속되어 있었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넘어가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 제목은 포스코의 진짜 회장은 누구인가입니다. 네, 조원동 전 청와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장의 그 경제수석이 바로 특검에 나가서 진술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다음 포스코 회장을 권오준으로 지명했다. 정유장 회장이 사임한 다음 직후에 바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명을 했다는 거고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조원동 수석은 단순히 그냥 진술이 주장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에게 전달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그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옥스퍼드 대학원 동문인 최무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게 이를 전달했고, 이가 그대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 라는 부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잘 처리했다고, 결국 2014년 1월 16일 실제로 포스코 이사회는 권오준 당시 기술부문 총괄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특검은 당시 수사기관 부족으로 포스코 회장 선임과 관련한 사건을 더 수사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 김기춘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가? 최순실인가, 박근혜인가? 아니면 그 다른 또 존재가 존재하는가? 근데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포스코 회장 선임을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하고 개입하고 성사를 해냈다. 그럼 사실 이것만으로도 포스코가 누구를 위해서 경영됐을지는 상당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자료는 다 검찰에 좀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체 누가 민간기업 회장에 대한 회장을 누가 지명하고 누가 거기다 박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이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기업 회장 임원들은 청와대 자신들의 회사를 위한 민원을 했다. 그런데 포스코만은 정말 달랐다. 포스코만은 자기의 지인, 자신의 진급이나 연임 자료로 민원을 했다. 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어떤 사업 좀 주세요. 이 사업 좀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좀 하고 싶은데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거였는데 포스코는 자기 연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취직시켜주세요.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일단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문자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다 실제로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전화기에서 나오는 문자들입니다. 검찰이 보고낸 자료들이고, 보면은 포스코 회장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포스코의 임원들도 상시적으로 그 안종범 수석에 연락을 합니다. 사회이사도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종범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포스코 자리에 뭐가 비었다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식의 문자를 수없이 줍니다. 포스코 회장한테 민원하는 게 아니라 안종범 수석에게 민원해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실제로 포스코 내부 인사들이 이제 안종범 수석에게 보낸 문자들이고요. 이제 사례를 보시면 엘모 포스코 부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기술투자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면접을 진행한 지가 2개월이 지나서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안종범 수석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처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냥 약간 해석을 덧대자면 안종범 수석이 관심을 안 줘가지고 포스코 인사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H모 포스코 전 사장, 이게 뻔뻔한 건데요. 수석님 외부에서 드린다면 이번 포스코 건반 사장을 하다 퇴임한 누군 곳이도 괜찮을 듯 합니다. 52년생인데 고객들에게는 신망이 두터운 분입니다. 한 해 국내 시장을 추스르는데 더 적임일지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전 사장이면 포스코 사장이 자기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어디가 인사를 하거나 추천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 있네요. 희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 A모 포스코 전 사회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니다. 사회이사가 현재 사회에 오해할 수 있는데 전 사회이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임 사회이사를 선출할 때 사회이사 후보로 자기가 추천합니다. 또 안종범 수석은
권오준 회장한테나 내지는 인사추천위원회에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있는 마지막에 문구가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볼드를 했는데요. 선호하시는 분야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 명성도 있고 수석님이나 저와 호흡이 맞을 만한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포스코 사회이사를 뽑는데 청와대 경제수석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포스코가 운영된 겁니다, 실제로. 이 포스코 임원 사회이사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이제 사실은 권오준 회장이 안종국 수석에 보낸 문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뭐 되게 오랜만에 띄엄띄엄 보내는 게 아니라 정기 인사나 주요 인사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사선이 이런 분들 일 때마다 꼬박꼬박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안종국 수석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다행히 이건 이제 날짜들까지 좀 적시가 돼 있어가지고 검찰이 복원하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밑에 바로 보시면 3년 이상 장기 부임자는 이번에 대부분 바뀌었는데 아래 4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해를 요구합니다. 3명 더 대안 찾기 힘들어서 1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제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권오준 회장. 안종국 수석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틀 뒤에 두 사람 중 C는 저에게 당분간 꼭 필요한 인재인데 3년임 제안을 한 것이 안타까워서 서류는 같이 비서실장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라버시. 늘 무슨 인사가 있거나 내지는 뭔가 좀 고민이 있거나 이러면 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밑에는 또 보면은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사회이사 3대수 후보 명단입니다. 사회이사가 총 선출되기도 전에 후보가 나오면 먼저 청와대 경제수석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실제로 누가 뽑혔냐고 확정된 멤버도 바로 세 분 선정했습니다. 선정 배경은 자세한 내용은 좀 어디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한동안 좀 띄엄띄엄한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6월달로 넘어가면은 그때 당시에 좀 대우 인터내셔널하고 아마 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CEO 교체권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것도 상의를 합니다. 포스코 누구를 후임으로 세우면 어떨까? 그래서 그룹 내 공감대 증대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니까 이해해달라. 이 후임은 결정되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다. 그 다음 7월 다음 달 오늘 드린 인사원칙 명단은 현재 고려 중인 인사 대상자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조절할 예정인 점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사가 아니라 징계 수위나 징계 문제까지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연매출 60종 포스코 회장이 실체예요. 문자만 놓고 보면 당시 포스코 회장이 권오준이 아니라 안종범 수석입니다. 민간기업인 포스코 경영의 정점인 회장의 청와대가 존재했고 청와대 허가 없이 이 문자만 보더라도 청와대 허가 없이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포스코가 정부에 장악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권오준 회장은 안종범 수석이 청탁한 인사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다른 문자를 통해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 포스코의 최종점은 과연 안종범 수석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고 의혹 추정됩니다. 실제 대통령의 지사항과 보고사항을 꼼꼼히 기록했다는 그 실록과 같은 안종범 수첩에는 포스코 관련 인사 내용과 포스코 임원들에 대한 세편들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이제 현재 리더십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포스코의 현재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는 이제 지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의 최측근 접촉을 했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임원들이 선출됐는지를 증언했고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의 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원을 밝히고 싶지 원하지 않아서 이제 그 임명을 처리를 했지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을 했는데 2015년 6월 말에 최순실이 갑자기 그 강남구 청담사거리 부근의 주상복합 아파트 뒤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서 얘기를 합니다. 최정무에 대해서 알아봐. 어떤 사람인지 빨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정무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했고 보름 뒤에 바로 2015년 7월 16일 포스코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중간 임원배에 대한 대규모 비정기 인사 조치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최정우 씨는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에서 포스코 그룹 전체 조직 구조조정을 관할하는 회장의 직속부대 가치경 실장으로 영전합니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이제 뭐 철강고문관이 이제 뭐 원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사실 대회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그룹의 구조조정을 관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경 실장이 된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미래재단 출연 문제, 30억 출연된 전경련에 연락을 받고 청와대 의중이라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실행을 한 사람이 바로 최정우 씨입니다. 자기는 이제 전경련이 별다른 설명이 없었지만 청와대에서 한 걸로 추정됐다. 그래서 신속하게 자금 출연 결정했다. 권오준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해 말에 바로 이제
다시 안종범 수석이 이번에는 최정우 회장의 당시에는 이제 자신의 실장이죠. 세 편을 물어보고 다닙니다. 최정우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또 포스코 내 임원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그 당시 사내 이사로 들어간 3명의 이름이 후보로 거론되는 3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명이 최정우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서 이 최정우 씨가 다시 이제 사내 이사, 실제로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 임원까지 오르고 심지어 가치 경영실을 일하는 무슨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재무 부분까지 통합해서 관할하게 되는 사실상 그 포스코의 거의 최고 2인자급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 다음에 포스코 측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정우 회장은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연하죠. 아는 사이였으면 왜 최순실 굳이 물어봤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권은희 회장이 시작부터 포스코 인사 전반에 청와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 아닙니까?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쓰고 자기 믿을 만한 사람 갖다 쓰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써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사실상 포스코가 이런 문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자기 사람, 자기가 회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썼다고 보기 어렵죠. 작은 징계 하나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우 현 회장 역시 그 권오준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밝혔던 안종범 수석의 문자에 드러나듯이 포스코 임원들 역시 그러면 청와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내지는 힘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했죠. 자기의 인사청탁하고 자기의 지인들의 인사청탁하면서 이게 현재 있는 포스코 경영진의 실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준영 회장 거는 사실 뭐 더 이 자리에 설명하기 뭐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심지어 저희 회사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 당시 PD 수첩에 있었던 분인데 PD 수첩에서 포스코에 대해서 보도를 해달라. 뭘 보도해주냐? 저기 임원진들 지금 회장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MB정부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거 좀 보도해달라. 포스코 임직원들이 먼저 와서 제보를 해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부인하는 상황이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쪽에서는 뭐 박영준, 이상국 이런 개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죠. 근데 뭐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부실 투자, 경영 실패 그것이 과연 실수냐, 바보였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임명해준 누군가에게 보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경영 행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혹시 돈이 간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을 반드시 저희는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는 정준영 회장 5년 차대에서 4년 동안 포스코의 감사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실장은 뭐 전혀 투자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포스코 측에 수차례 해명을 하였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감사의 실장도 계속해서 투자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관에도 일부 계열사 정관에는 감사실장이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언제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써있는 정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측에서는 뭐 전혀 투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래서 회장 자리에 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그것이 문제가 정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권오준 경진행 체제를 지내왔던 이들에서 반성을 하고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뭐 기자이기 전에 좀 사회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황당하잖아요, 사실. 청와대 이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이 정도로 세세하게 일상의 포스코의 경영에 대한 부분, 사실 포스코 경영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처리했다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문자는 아주 안종범의 일부 핸드폰에서 나오는 문자들이에요. 사실은 전화통화도 많이 했고, 보면 안종범 수석님 뵙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자는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와대 그중에서 한줌 이권 세력에 흔들린 포스코의 핵심 과제는 아주 명확하죠. 정준영, 권오준 체계와의 단절, 그리고 그 체제에 자신의 이권을 챙긴 적폐 인사들의 정리입니다. 그러나 적폐의 최대 수혜자들이 여전히 포스코 책상 2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바로 최정우 현 회장입니다. 국민의 피로 일군 회사, 국민들의 노후 자금 수주문이 들어간 회사, 선업의 근간이 제철회사, 그리고 유타를 지켜온 노동자들의 회사, 포스코의 경영진들은 그동안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경영했을지는 명약 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영진들이 다시 포스코를 경영할 사람이 아니라 대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